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환경부가 그간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10차례 넘게 관련 논의를 해왔는데 이번 주 안으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천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초고압 송전철로 백지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허피롱 홍천군수, 지역 정치권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부동산 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미분양은 쌓이고 가격 급락에 거래 절벽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춘천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졌지만 아직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환경부가 그간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10차례 넘게 관련 논의를 해왔는데 이번 주 안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군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어 사업 승인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오색약수터에서 설악산 끝청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승인을 받은 지 4년이 흘렀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부지가 멸종 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로 밝혀지면서 환경단체 소송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사업 찬반 갈등에 이어지자 원주지방환경청은 갈등 조정협의회를 열어 12차례에 걸쳐 환경과 안전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해왔습니다. 논의 결과 협의회에 참여한 외부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사업 부동의 또는 보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립위원인 동식물 전문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소속위원은 준비기간이 많았는데도 평가서가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산양 서식지와 식생 훼손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케이블카 사업 취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양양군은 5세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한번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 탐방로를 통해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오색하고 대청봉 구간을 폐쇄하는 것을 제안했고요. 환경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관리를 하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절차와 12차례에 걸친 논의가 막을 내린 상태에서 대책안이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환경부는 전문 검토기관 의견과 협의회 논의 결과를 취합해 이번 주 안 사업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는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멈춰있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양양군을 비롯한 설악산 4개 시군 주민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26일 춘천시 후평동의 한 고물상에서 암모니아 가스 소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 공업사 직원 65살 A씨가 코와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독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과 소방, 가스공사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암모니아 가스 4에서 8ppm이 검출됐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암모니아 가스 허용 농도는 25ppm으로 매우 적은 양이 유출됐고 사고 직후 가스가 날아가 이로 인한 피해와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물상에서 폐가스통 절단 작업 중 통 안에 남아있던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00kV 고압선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홍천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천군 남면과 동면, 서성면 주민 등 700여 명은 26일 홍천군청 광장에서 송전탑 결사반대 홍천군민 걸기대회를 갖고 송전탑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전이 초고압 송전탑 설치에 대한 설명과 주민 피해 조사도 없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리 주민들은 경악했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전에게 이토록
무지막지한 권한을 주었기에 국민에게는 설명도 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경과대역을 그려가면서 주민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단 말입니까? 중에 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허피롱 홍천 군수도 한전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고, 주민의 완전한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강력하게 반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가 허 군수에게 문서화와 서명을 요구하며 한때 승강기가 빚어졌지만 허 군수가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 서명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행정과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건설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살 외국인 노동자 A씨가 같이 살던 동료 30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3명은 같은 용역업체 동료로 A씨가 평소에도 2명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날도 저녁을 먹다 말다툼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그쳐 편의점에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 뒤 범행을 자백하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주말 범행 현장을 감식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요즘 춘천 지역 부동산 시장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신규로 공급된 아파트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기존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아예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8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데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야말로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에 휩싸인 춘천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를 장진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두 건 뭐 건너뛰는 날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지금 벌어온 사람이 있는데 계속 거래는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춘천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은 35.5대 1, 강원도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춘천 지역을 이끌어왔던 이 같은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 들어 춘천의 한 아파트 분양 안내 문자 메시지가 매일같이 도착합니다. 미분양 자녀 세대를 분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어오던 춘천 아파트 완판 행진이 끊긴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들어선 일명 브랜드 아파트들은 분양만 하면 모두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분양한 이 아파트도 일명 브랜드 아파트지만 1,500여 세대 중 약 400세대가 미분양됐습니다. 현재 춘천 지역 미분양 세대는 480여 세대, 정부는 춘천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재건축 등으로 17,000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인데 과잉 공급된 춘천에 아파트 짓는 걸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도 문제지만 가격 하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2017년 12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 86주 동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집을 합치기 위해 이사를 결정한 남궁씨. 시세보다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집을 내놨지만 1년 가까이 집을 팔지 못했습니다. 가격을 낮춰야지 제 집이 좀 팔리겠다고 그나마 보러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격을 내렸죠. 지금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거래는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신축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는데 한쪽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상 떨어지면서 지금이 내 집 마련 기회의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여러 곳을 둘러봤지만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 가까운 높은 분양가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아파트는 가격을 맞출 수 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다 보니 좀 더 기다리면 주택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기존에 춘천에 있던 아파트들은 좀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고 새 아파트를 들어가자니 새 아파트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또 분양이 다 안 됐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춘천 지역 부동산 거래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상반기 10,000건에 달하던 거래량은 매년 감소해 올 상반기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거래되는 게 아예 없는 달도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조금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위축이 되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춘천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줄줄이 계획돼 있습니다. 재건축과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까지 공급 물량만 17,000여 세대. 춘천시가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는 공급이 불가피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춘천시 인구는 계속 줄어 28만 명 선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2년 춘천시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내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도 좋지 않습니다. 정부는 서울 주거 안정을 위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주와 하남, 과천 등 수도권 인근 도시에 18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 30만 채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춘천 인접 지역인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북부에만 9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10년간 도내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과 맞먹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정부의 신도시 조성이 강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기 신도시 건설 시기인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강원도에서 6만 7천여 명이 유출됐는데 그중 70%가 서울과 경기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간 강원도에 유입되는 인구의 3배 정도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가까운 지역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 신도시 때문에 지역에서 인구가 상당히 유출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만 호를 공급하는 이번 3기 신도시도 일정 부분 지역의 어떤 인구 유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결국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춘천 지역 미분양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당분간 인구 증가와 부동산 시장을 반등시킬 만한 호재가 없다 보니 춘천 부동산 침체기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선선합니다. 또 저녁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짜증나는 열대야와 찢는 듯한 무더위는 사라졌는데요. 일교차가 걱정입니다. 태백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3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시 경포동의 한 솔밭 공원입니다. 삼삼오오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여유롭게 소나무 아래를 거닐고 운동기구도 이용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혔던 때에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요즘 아주 날씨가 선선해지고 운동하기에 아주 딱 최적입니다. 훨씬 옛날 먼저보다 훨씬 선선해지고 벼도 익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을 느낄 것 같아요. 요즘 강릉과 동해 등 영동 지역 최저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춘천과 원주 등 영서 지역도 비슷하고 평창과 정선 등 산이 많은 곳은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만으로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아직 30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과 비교했을 때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나고 있는 겁니다. 본격 가을이 시작되면 일교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날씨가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0도 내외로 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는 더 커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낮 더위와 함께 계속되고 있는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모두 폐장했지만 아직 물에 들어가는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1일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파도에 휩쓸려 1명이 중태에 빠졌고 주말에도 크고 작은 조난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릉 고등학교가 창단 44년 만에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강릉 지역사회 성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고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결승전에서 연장 10회까지 가는 혈투 끝에 6대7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청룡기에 이어 강릉고가 또다시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잘 싸워준 선수들을 응원하는 지역사회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고가 전국 고교 야구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면서 오는 10월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고교 야구 종목 우승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커지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당초 목표했던 2천만 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한동해본부는 올해 동해안 92개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는 1,898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0만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2천만 명 달성에는 2년 연속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지난 2008년 3천만 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고 있으며 여름 피서 패턴 변화와 궂은 날씨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 강원 북부 지역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 비가 오면서 더위는 한층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와 남해안에 집중되며 우리 지역에 큰 피해는 없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강릉, 속초 22도, 원주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29도, 강릉 28도, 속초 27도 등으로 이제는 낮에도 큰 더위 없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며 갈수록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서 지역 이번 한 주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은 이번 주 내내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주 후반부터 갈수록 낮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고 30도를 밑도는 등 무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강원 북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지만 동해 전해상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